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찾아서 첫 합동 연설회를 합니다. 첫 장소가 광주인 것만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광주를 찾은 것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구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일단 야당의 어떤 전대가 이 정도의 관심을 얻은 것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 15년 전 정도,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와 이제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가 가장 이렇게 주목을 많이 끌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러한 주목도가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 후보의 어떤 등장, 이것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것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재보선 승리였던 거죠. 이것이 이제 정권교체 희망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사실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여세를 몰아서 가장 취약 지역인 호남으로 지금 이제 무대를 옮겨가지고 하는 이제 연설회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호남 시민들에게 제일 먼저 이 후보들이 그들의 어떤 정견 발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호남 시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야당이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와는 달리 좀 많이 변하는 거 아니냐. 네. 호남에 대한 어떤 애정을 좀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호남이 가졌던 그런 어떤 묵은 감정들을 어떻게 털어내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번 연설에 가장 우리가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지금 이 당대표 경선 이렇게 두 번 크게 국민적인 관심,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번 호남 찾은 것에 대해서는 호남 시민들이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정견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6월 11일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본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예비 경선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추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죠. 1위로 통과를 했어요. 이제 본선 구도가 1대 다 세대 대결 구도로 짜여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수나 득표율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굉장히 자세한 득표율까지 보도로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했고요. 당원 투표에서도 매우 근소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 당원 투표에서 앞장설 것으로 예상됐던 나경원 후보와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네. 그렇다면 나머지 중진들이 이제는 이준석 후보를 맞상대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할 것이냐, 즉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본선에서의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기에는 나머지 중진들 같은 경우는 선수를 합하면 18선이 되더라고요. 20선에 가깝죠. 후보들이. 그런데 영선이 이준석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 18선에 해당하는 중진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 명분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유권자들이나 지금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를 각각 나눠서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밑에서 조금 더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그게 나경원 후보일지 주호영 후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후보에게 몰려들면서 물밑에서의 전략적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따라 본선 구도가 좀 요동칠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선처럼 여전히 이 3강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의 3강 구도에서는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중진들의 표가 갈라지는 현상에서 어부지리를 얻어서 1위를 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이 3강 구도가 계속 갈 수도 있고 중진들 간의 이 전략적인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연설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이 후보들 간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가 조금 더 당 대표에 어울리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경선 맞춤형으로 선거운동 이 득표 전략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대세냐 견제냐에 따라서 발언 수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지 보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리더십은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리더십은 전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젊어지고 더 개혁해야 된다는 큰 명제 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봅니다. 변화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변화 수용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위험한 변화는 큰 선거를 앞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을 들고 나왔고 이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 젊음의 변화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를 해서 조심해야 된다. 어떤 조직의 좀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 당심과 민심도 뭐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지금 당심에 있어서는 1위, 2위 후보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본선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책임 당원이 32만 8,889명이에요. 네. 예, 이 중에서 사실 모바일 투표를 6월 7일, 8일 날 해요. 이건 선거인단. 아까 지금 말씀드린 32만 8,889명을 상대로 6월 7일, 8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6월 9일, 10일은 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한테 ARS를 8번 돌려요. 저희가 일정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4번 돌리는데 이번에는 다 참여하라고 8번까지 돌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상대로 또 30% 여론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또 돌립니다. 그래서 7, 8 모바일 투표하니까 그렇지만 9, 10은 전화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도 네. 전화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7일 날부터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9일, 8일밖에 안 남아 있어서 지금 후보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고 열심히 돌아다닐 텐데요. 그 보통 때보다 이제 언택트 선거인 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장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책임 당원들을 버스 타고 오면서 이제 일정 부분 마음도 서로 다지고 밥 먹고 오면서 마음도 다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바일 투표랑 ARS밖에 안 하니까요. 네. 이렇게 모바일 투표를 한 거는 기록이 남아요. 근데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당심이 민심에 수렴할지 아니면 지금 중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통합대표나 아니면 안정적인 대선 관리나 이런 데 중점을 둘지 이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제가 바로 직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누가 될지 뭐 이런 네. 것도 예측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이제 손에 땀을 쥐는 그래서 흥행은 일단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암암리에 모 후보를 우리는 밀어야 된다 이런 게 사전에 좀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언택트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지금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도 예비 경선에서는 50대 50이었는데 이제 본선으로 가면은 70대 3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심 민심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두 개로 나눠서요. 그러면 본선에서는 이 방식대로라면은 당심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심의 영역, 다시 얘기하면 조직표가 작동할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 뭐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심은 누적된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당원들의 표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변성이 매우 높은 여론조사의 어떤 국민들의 이 시각에서 보는 그런 성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차 경선을 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전략 다시 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개판은 없다 그래도 가까운 뭐 이렇게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조직표를 가동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70%로 이제 당원 투표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33만 명이 직접 모바일로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네.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화 와가지고 내 누구요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의 어떤 동원 능력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뭐 장혜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18대 0인데 이 중진들이 단일화하겠느냐 정치는 현실이죠. 지금 이번 당대표가 사실 내년에 이 대선 그리고 그 직후에 있을
이 가장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네. 좌우하고 주도하고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 내가 이번에 이랬으니 뭐 이렇게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의 대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는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변수, 70%로 올라가는 당원들의 어떤 숫자가 증가된다는 부분, 그리고 중진들의 어떤 단일화 여부가 사실상 이번 대포 경선의 결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룰대로라면은 일부 언론에서는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위인 이준석 후보와 2위인 나경원 후보 간의 차이가 10%에서 이 70%와 30%의 룰을 적용했을 때는 6, 7% 차이까지 격차가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치가 이준석 후보도 이 되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이 당심, 뭐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론가님, 이거는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자신감의 표출이고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민심을 따라라. 당신이 민심과 달라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비 경선을 보면 이준석 후보의 자신감이 그렇게 빗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차 예비 경선 지금 언론에 공개된 득표를 보게 되면 당원들도 상당 부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30% 이상을 한 번도 국회의원 원내 입상 안 해본 젊은 후보가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이 잠깐 나왔지만 본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전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이 민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로 표본 통계를 나눠서 응답을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조직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후보 측도 또 주호영 후보 측도 예비 경선 결과와 무관하게 아직까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모바일 투표라는 당원들의 선거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의 대다수는 영남 지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 당원들의 그 영남권에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후보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남은 기간 일주일, 2주일 내내 언론의 관심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언론에서 계속 처음부터 공중전으로 이만큼 떴기 때문에 언론에 계속 주목될 만한 메시지들을 많이 내보낼 텐데 사실 예비 경선까지 보면 이 이준석 후보의 공중전에 대응하는 중진들의 언론형 메시지가 그렇게 세련되진 못했어요. 네. 괜히 산 이야기 꺼냈다가 오히려 더 당하고 차 이야기 꺼냈다가 더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남은 일주일 동안 중진들이 지역 조직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언론의 공중전에서 얼마나 세련된 메시지 그리고 본인들이 단순히 안정감만 있는 중진이 아니라 이 넘쳐흐르는 개혁과 변화의 에너지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끝까지 결과를 모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감이나 경륜만 지금 내세우는 예비 경선 때와 다를 바 없는 언론 메시지가 남은 일주일 동안 나온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쪽에 무게감을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과정에서 경선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해묵은 계파 갈등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특정 대통령 후보와 가까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그렇다면 통합 후보,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대표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특정 대선 후보와 친분 관계가 뚜렷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맥락을 좀 보고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최연소 후보를 향한 이 개파 부활론 언급을 한 거죠. 중진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마 나경원 후보가 얘기를 할 때는 그 2주 전까지 유승민 그 개파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네. 그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을 어떻게 데려올고 어떻게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여성신문 TV인가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21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하태경 의원하고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준석 후보가 지금
불고 있는 돌풍 그런 기류에 맞춰서는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 후보가 이제 처음에 대통령 만들고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유승민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안중에 별로 안 두고 있었지만 그 뒤에 윤석열도 있고 최재형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파의 대표격이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사실은 이제 좀 과장된 얘기고 이제 네. 지금은 개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치기를 하면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특정 개파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파 논쟁으로 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6월 7일, 8일 하는데 6월 9일, 10일은 이제 모바일 투표에 미참여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또 해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ARS도 8번을 돌리기로 했거든요. 4번이 아니라 보통 때보다 2배를 돌리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일반 시민 여론조사도 30%가 들어가고 하니까 좀 더 이제 당 내의 상황 그리고 선거 공학적인 얘기보다 좀 더 큰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당심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거는 별로 서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공학적인 얘기, 네거티브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어느 때보다 흥행 중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정까지 알아볼 정도면은 흥행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돌풍이 조직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렇게 흥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되고 난 다음에 후유증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우려가 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지지했던 사람,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껴안느냐가 국민의힘에게 남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면 젊은 사람 밀어주고 세대교체하자 나섰던 사람들이 역시 국민의힘은 안 되는구나, 올드하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되면 나경원 후보나 이 주호영 후보 같은 중진들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당원들이 국민의힘에게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지지했던 그 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중진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현상으로 대비되는 이 젊은 사람들 2030의 정치 참여 열풍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계속 해먹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몇 선 출신의 사람들을 당대표 비서실장이다 사무총장이다 앉힐 것이 아니라 아주 파격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당의 중역을 맡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너무 기세등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을 세우고 있지만 당을 오랜 시간 지켜 원로나 중진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지만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 결정이 나온다면 이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이준석 후보 측이나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양측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야권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의 돌풍으로 청년들의 문제가 또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좀 무서운 현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맑고 고루함의 상징이었었는데 역동적이고 톡톡 튀고 생기발랄한데 저게 얼마 전까지는 우리 당,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언제 저게 절로 갔지? 네,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경계심도 있고 또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2030 지지율 회복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열풍 또는 돌풍이 청년 문제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만큼 지금 이준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변화가
민주당에게도 어떤 면으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재수 의원 얘기했지만 부럽죠. 역동성이 발생을 하고 네.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러운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열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30대 후반에 중후반에 후보가 1등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변화를 일부분 만들었다. 기정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종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이어져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긍정적인 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예단이라고 봐요.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지만 예. 그 성과가 사실 그 내용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당이 변화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리더십을 갖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후보가 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굉장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정치권 전반 그리고 정당 정치에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지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봐야겠고요. 지금까지 예선전에서 나타난 이른바 이준석 돌풍 이후 본경선 궤도에 돌입한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